네, 안녕하세요. 이정훈입니다. 문재인의 반일, 박근혜의 반일, 마지막 편, 하입니다. 정의는 없고 정권 싸움만 있다. 정의연 사태로 제가 쭉 분석을 해보는 거죠. 자, 마지막 편, 박근혜에서 문재인 정권까지입니다. 닭깎기 마사오의 딸 박근혜가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죠. 문재인 후보를 이기고. 그때 이제 이분은 아버지한테 씌워진 그 친일 프레임을 알잖아요. 그래서 그걸 벗어나려고 노력합니다. 그 아버지가 하지 못한 게 위안부 타결이잖아요. 이명박 때 정부도 못했고. 근데 계속해서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친일 프레임을 씌웁니다. 닭깎기 마사오의 딸. 그러다가 역공 아닌 역공을 나눕니다. 아까 말한 그 친일규명위원회가 움직여갖고 친일파 이게 명단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누가 들어있는가 하면은 지금 민주당의 중진 의원이죠. 홍영표 의원의 할아버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외정 때 말입니다. 지금 왜 상공 후백자랑 공작 자작 백작 이게 자기잖아요. 내가 하는 벼슬이 따로 있고 내가 받는 옛날엔 그 자기가 따로 있는데 자기를 받으면 이건 진짜 귀족인데 친일파입니다. 이 홍 의원의 조부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게 나오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친일파에 걸리지도 않았고 만주군에 중위했다고 그렇게 친일파를 모는데 똑같은 잣대를 우리 사회가 들이밀지 않아요. 홍영표 의원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힘들게 했는데 본인이 홍 의원이 잘못했다. 근데 할아버지가 한 거를 내가 선택할 수도 없고 내가 할아버지 선택할 수도 없지 않느냐 하니까 또 그건 봐주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박정희 박근혜한테 친일 프레임을 씌운 거는 특정 세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정하지가 않습니다. 이 자기 받은 조선인은요, 외정 때 이완영 포함해서 15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넘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김희선 의원도 그렇게 친일 잡다가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일본군 하사 헤이 하사 오장이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넘어갑니다. 그 하도 시끄러우니까 김대중 대통령도 나옵니다. 그분이 일본 때 창시 개명한 이름이 도요타 다이츠입니다. 풍전대중입니다. 근데 그것도 넘어갑니다. 오로지 박정희만 그렇게 노리는 세력이 있어요. 북한이 그걸 노리죠. 김일성이는 아까 말한 대로 이승만 대통령처럼 외정 때 중국에 있고 소련에 있었기 때문에 자유로웠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회는 해외에 있었던 이승만한테도 친일을 씌우려고 했거든요. 김일성 할 땐 절대로 안 씌워요. 김일성은 중국 공산당의 앞제비였습니다. 소련 공산당 군에 있었던 앞제비였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 네. 근데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섭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못한 문제를 합니다. 메르켈 등 독일 총리 만나가지고 자꾸 이제 동의를 구하니까 세계 여성 여론이 일어나죠. 또 미국 국회에서도 일어나고. 그리고 박 대통령은 아베를 국빈 방문하거나 1대1로 만나는 걸 극히 피했어요. 아주 외면하고 모임에서도 이렇게 할 수 없이 할 때만 하고. 결국 그러니까 미국의 여론이 일어나니까 미국에서도 압박을 하죠. 좀 한일 관계 잘해봐라 아베한테.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 또 아까 외교부가 그 일본과 협상한 거는 위안부를 위해 하는 건데 위안부 할머니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정대협한테 보고하는 희한한 사태가 벌어졌어요. 희한한 사태. 그 희한한 사태가 무엇이겠습니까? 정의연이 그땐 정대협이 자꾸 이렇게 권력기관이 되는 거죠. NGO면 NGO답게 행동해야 되는데 정부가 하는 일을 국회도 아니고 뭐도 아닌 게 이게 지금 이상한 이 인민민주주의로 가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시민민주주의가 극성하다 보니까 NGO가 정부 돈도 자기네가 집행하게 되고 여성과 가족부 돈을 갖고 뭐 위안부 피해자 한 명 돌아가시면 장례비도 자기네가 지출하게 되고 어떻게 했는지 알 수도 없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권력기관이 되면서 이제 왜곡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성 정치인 배출 통로가 정대협이 돼요. 그 지은이 여성부 장관이 그쪽에서 나오게 되고 이미경 의원이 삼선인가 하게 되죠. 그렇게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이번에 윤미향 의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나오는 건 좋은데 이분들이 특히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는 정치적 백그라운드가 뭐냐라는 게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반일은 여성 정치인들을 만드는 통로가 돼버리고 여성단체만 반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광복회가 반일의 대표인데 그 기관은 김희선 의원하고 움직일 땐 중요한데 뭐 흐지부지 약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누구는 문제가 되고 누구는 문제가 안 되는 반일이 돼버렸어요. 반일이 선택적 반일이 돼버렸어요. 정치의 도구가 됐습니다. 박정희와 박근혜를 향한 반일이 돼버렸어요. 네. 이렇게 되니까 일본도 코너에 몰려갔고
박근혜 정부가 많이 움직였으니까 자기네 정부 예산으로 10억 원을 만들어서 하겠다. 그리고 일본 정부 예산이 의료복지 지원비를 활용해서 10억 원 만들겠다고 타협을 합니다. 한일 간의 외교 협상에서. 그리고 아베 총리 이름으로 사과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5년 12월 28일 아베 총리가 일본 외상이 이제 발표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베는 일본 내각 총리 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 라고 발표를 합니다. 아베가 일본 총리가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 돈으로 배상해라 그랬는데 일본 정부 예산인 의료복지 지원비에서 10억 원을 만들어서 위안부 할머니한테 드리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합의가 이루어져서 타결이 되는 거죠. 네. 그때 일본은 소녀상을 없애라는 요구를 명시적으로 안 해요. 그걸 했으면 하는 요구를 집어넣지만 없습니다. 그건. 그때 박근혜 정부에서는 아베가 네가 한 이번 사고는 앞으로 절대로 바꾸지 말고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와서는 돈 받고 했고 뭐 그걸 뭐 불가역적으로 했다 거꾸로 해석하는 게 돼버렸습니다. 네. 이렇게 나온다는데 바로 정대협이 이 합의를 비난해요. 그러면서 16년 6월 9일 날 한 반년 지나고 난 다음에 아까 제 말씀드린 드디어 정신대가 떨어지는 일본군 위안부 정의와 기억 재단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도 이제 반대하면서 또 촛불 시위가 일어나면서 17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사태가 벌어지죠. 17년 이제 5월달에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위안부 합의 파기를 선언합니다. 10억 원으로 만들었던 그 재단도 해체시킵니다. 그리고 제주 관함식에 일본 함정이 못 오도록 해버립니다. 계속 반일 코드로 날아가는데 이거는 과거 그분의 고등학교 선배인 경남고 선배인 김영삼 대통령과 공통점이 좀 있죠. 그리고 2018년도에 정대협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과 합쳐져 갖고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지금의 정의연이 만들어집니다. 정의연 앞에는요 위안부란 단어도 사라졌고 정신대도 사라졌고 일본군 성노예제 이렇게 들어갑니다. 문제 해결. 근데 이건 다 빼놓고 마지막에 정의만 강조합니다. 그럼 정의롭게 해야 되는데 정의롭게 하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개인 배상을 또 요구하는 게 나오면서 대법원에서 그걸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면서 한일 관계가 확 꼬여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본이 수출 규제하고 뭐 지소미아 폐기하니 어쩌고 하다가 막 지금까지 이까지 달려옵니다. 이 무렵쯤에 이제 대한민국의 여러 기자들은 정대협과 정의연이 돈이 구리고 철옹성이고 문제가 있다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이미 위안부 할머니들도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취재를 못해. 들어가기만 하면 반일을 덮으실 것 같고 뭐 설명을 해줘야 하죠. 그래서 못 들어가다가 그런 상태에서 원래 20대 총선이 다가오는데 지금은 압승이지만 사실 초반만 해도 압승을 자신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때 이해찬 대표가 이분은 국무총리로서 노무현 정부 때 한일 민관공동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했잖아요. 잘 알잖아요. 그때 반일을 이용하면은 국민 지지가 올라간다는 걸 알잖아요. 딱 야당을 누르기 위해서 뭘 합니까? 토착외고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특정 의원들을 뭐 토착외고 집안이다 이렇게 모읍니다. 나경원 의원 등등이 거론되죠. 네. 그러면서 정의연 이사장을 했던 윤미향 씨를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공천을 하게 됩니다. 이것까지는 뭐 자기네 정치적 선택이니까 그렇게 넘어가는가 그랬는데 당선되자마자 이용수 할머니가 정의연 하다가 너 이대로 국회 가면 안 된다. 여기껏 제대로 해놓고 가라 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기자회견을 한 번 하고 두 번째 할 때 두 번째 한 게 한참 지나서 5월 중순에 보도가 되면서 일파만파로 지금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지금 정의연과 윤미향 의원의 문제점은요. 보수 세력이나 우리 같은 언론이 밝혀낸 게 아니고 검찰이 밝혀낸 게 아니고 그 내부에서 휘슬 블로우가 나온 겁니다. 내부 고발입니다. 이거를 가장 좋아했던 세력이 민주당이에요. 옛날 윤석열 보안사 사건부터 다 휘슬 블로우 내부라 고발자가 나와서 그걸 그 당시 야당이 많이 활용했는데 그렇게 나온 건데 이거를 지금 덮고 있어요. 옛날 보수 정당인 전문가가 그렇게 비판했던 정치인들이. 자, 이렇습니다. 이 윤미향 의원이 국회의원 되기 직전에
개인 계좌로 성금 받은 적이 있다, 회계에 불통한 점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기자회견을 하니까 이해찬 대표는 다 소명됐다 이러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토록 정의를 찾던 분이. 이 제대로 해갖고 윤미향과 정의연이 깨지면요,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축이 무너집니다. 민주당도 도덕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까 홍영표 의원 조부가 자기를 받았다 정도보다 이건 더 넘어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도 불구하고도 그냥 간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정의가 없는 사회이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뭔가 비겁한 사람들이죠. 아닌가요? 아니면 말고요. 국민들이 아니라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하여간 이걸 막기 위해서 이해찬 대표하고 문 대통령은 상당히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사회 이슈를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는 게 보입니다. 밑도 끝이 뉴딜 정책을 발표했어요. 굉장히 엉성한. 그중에 그린 뉴딜은 갑자기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또 G7 회의에서 미국에 오라 그랬다고 막 가겠다고 하면서 뭐 가면 아직도 힘쓰기 힘든데, 남북 고려협력법 되지도 않. 이거 만들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법 걸립니다. 근데 그걸 개정하겠다. 과거사를 재조사하겠다. 뭐 광주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니 없었니, 김현희 사건이 어떠니 저떠니, 백선엽 대장 돌아가시면 서울 현청원에 묻니 못 묻니, 떠들기만 하면 시끄러워질 수 있는 사건을 자꾸 거론합니다. 이게 36개에서 혼수모호 작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사태가 불리할 때는 막 물을 저어갖고 흙탕물 일어나게 해서 자기도 숨고 상대방도 나오면 잡는 그런 작전을 하는 걸로 보여요. 자, 이런 상태에서 어쨌든 검찰 수사는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씨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수사를 들어갔을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씨 검찰총장 어떻게 제어할까? 둘이 싸움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윤미향과 정의연 비리가 기소되면은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과 권력은 와해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추 장관이 굉장히 결사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분을 소환하거나 체포한다 그러면 국회에 불체포 특권을 놓고 소동이 많이 일 겁니다. 그냥 넘어가면은 정치검찰이 되는 거고 봉급쟁이 검사가 되는 거죠. 촛불 시위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으로 모은 중요한 방안이 위안부 합의였는데, 바로 이거를 친일로 몰아서 승리한 게 문재인 정부거든요. 근데 이 친일이 문제가 아니라 이 정의연 자체가 부정부패했다가 나오면 자기네가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이용수 할머니는 분명히 내부 고발 휘슬을 불러온데, 지금 이 정부 세력들은 보수 세력이, 야당이, 언론이 덤프질하고 있다 이렇게 부추기고 있어요. 진보 대 보수 싸움으로 몰고 가요. 네. 또 검찰 대 문재인 정부의 대결을 몰고 갑니다. 이거는 과거 외교부를 짓눌렀던 노무현의 청와대랑 비슷한 모양으로 갑니다. 이렇게 봅니다. 정의연이나 정대협 또는 윤미향 등 이런 데서 나온 자금이 여당, 지금 여당의 정치 자금으로, 정치 후원금으로 합법적으로 흘러갔다면 어떻게 될 겁니까? 어떻게 될 겁니까? 그것도 한번 봐야죠. 또 윤미향 씨가 이끌었던 정대협, 정의연이 친북적인 활동을 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사드 배치 반대 투쟁, 제주 해군기지 반대 투쟁, 뭐 온갖 사회 투쟁에 다 나갔거든요. 촛불 시위에도 참여했고. 그럼 이게, 이 정의연이라는 데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직입니까? 어떤 친북 반대한민국을 하기 위한 조직입니까? 근데 이분이 왜 대한민국 국회에 쑥 들어가야 되죠? 대한민국 국민의 판단이 정말 절실합니다. 한국일보가 보도했죠. 윤미향 의원의 보좌진들이 특이하다. 종북 조직 출신이다. 그 다음에 정대협 출신들 사람들. 그러니까 윤 의원은 지금 정대협, 정의연을 이끌고 세력으로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런 세력이 대한민국 국회에 쑥 들어와도 되나요? 이 사람들은 태영호라고 하는 탈북자가 들어오는 걸 굉장히 비난했습니다. 그거와 반대는 비난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저는 하여간 자기만의 반일이 옳다고 본 두 경남고 출신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올바로 보고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정의를 강조했던 정의연이 부정의하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우리 사회가 판단해줘야 됩니다. 이나영 이사장께서는 지금 뭐 사회학자로서의 길도 걷지 않으시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하여간 두고 봅시다. 윤미향 의원 보좌관이 친북 매체인 통일뉴스 기자 출신이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으니까 통일뉴스 측은 그러한 보도를 한 조선일보는 오늘부터 친일 성향 매체라는 표현을 붙여서 하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싸움이 되네요. 친일 대 친북의 싸움이 되는 건가요? 네. 이제 정의연이 사람들이 정치권에 들어옴으로 해서 대한민국 정치는 친일 대 친북의 싸움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의연의 정체는 뭐라는 거죠? 반일입니까? 반일이 왜 이렇게 변하죠? 네. 왜 사드 기지 반대 투쟁에 참가하고 세월호 배지를 이거 달고 나오고 정의연 위안부 하신다는 분이 제주 해군 기지 이렇게 반대하죠? 그리고 윤미향 의원의 남편 김삼석 씨는 민변 변호사와 더불어 북한 식당 지배인을 만나서 뭐 그렇게 하죠. 네. 그분은 과거에 이제 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분이고. 그러니까 정의연의 코드가 뭐냐? 과거에 정신대를 이용해서 세력을 키우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하다가 성노예 문제로 하다가 이제는 싹 바꿔서 친북 문제로 가는 조직이 아니야. 이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통일전선 전술이 드러나는 거 아니냐는 게 제 의심인 거죠. 순수 여성단체냐? 한국 제도권 정치로 들어가기 위한 통로로 쓰이는 거냐? 민주당은 그걸 도와주고 있는 거냐? YS 이상으로 지금 숙주가 되고 있는 거냐? 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정의연과 민주당이 윤미향 의원이 패배하면 민주당이 어떻게 될까? 패배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정치는 어떻게 될까?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이제 문재인이 한 반일은 무엇이고 박근혜가 한 반일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 구속돼 있었습니다. 형을 받고 있었죠. 진짜 문재인 박근혜 세력의 싸움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까지는 일방적으로 칼자루 진 쪽에서 휘두른 거고 이제 진짜입니다. 누가 이길까요? 누가 정의로울까요? 누가 덜 부정의할까요? 그러면 둘 다 뭐 부정의한 건 있겠지. 누가 덜 부정의할까요? 이걸 국민들이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세 차례 나와서 문재인의 반일과 박근혜의 반일을 다룬 거는 바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마 한 일주일 전에도 비슷한 얘기를 압축해서 했었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 윤미향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대한민국 국회가 이렇게 가도 되는지, 정말 되는지 한번 따지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